무당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저승사자가 한 명이나 두 명만 뜨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수명을 이 무당들이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대요. 저승사자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오게 되면. 그런데 이 무당의 눈에 저승사자가 한 사람 곁에 세 명이 있게 되면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그의 죽음은 막아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3차사라고 부르고요. 이 3차사 같은 사람한테는 무당들이 이건 내 손을 떠났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요, 어느 한 무속인 분은요, 본인의 아버지가 컴퓨터를 하시다가 돌연사를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누가 팔 다리를 묶고 질질 끌고 간 듯한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3차사가 떠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미즈 유튜브에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자밥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다뤘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모미즈 유튜브 내에서 검색창에 저승사자라고만 쳐도요, 이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함께 봐주시면은 더 오싹하니 기분 찜찜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트판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2002년 당시에 이 글을 쓴 글쓴이는요, 군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병장을 갓 달았을 때 부대에는 굉장히 체격이 좋고 힘도 좋고 중대 회식 때가 되면은 분위기 메이커인 그런 동료 군인분이 한 분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그 친구는 상병이었는데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치고 취침을 하고 있는데 늦은 오밤중에 갑자기 상병이었던 앞서 말한 그 친구가 글쓴이를 깨웠다고 합니다. 왜 깨워 저녁에 뭔 일 있어? 라고 하면서 물으니까 담배 한 대를 좀 같이 태우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 상병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나 싶어서 글쓴이가 관물대에서 잔돈을 챙겨 들고 음료수 2개를 뽑아 옥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담배는 연신 펴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나를 깨워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깨웠다라고 하니까 당시 글쓴이는 좀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도 뭔 일인가 싶어서 그래 뭔데 무슨 꿈 꿨는데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상병이었던 친구가 꿈속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더랍니다.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띵동 하면서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이 상병인 이 친구가 초인종 비디오 화면으로 누구세요 하면서 쳐다봤는데 밖에 서 계셨던 분은 자기를 키워주신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종종 할머니 손에 커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되게 유난히 좋아했던 친구였대요. 너무 반갑고 기뻐서 할머니! 하면서 외치면서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오싹하니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려다가 문은 안 열고 이제 안 연 상태에서 너무 반갑고 하니까 할머니 웬일이야? 어떻게 왔어? 하면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래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시면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검은 옷 차림의 두 남자가 할머니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고 할머니 뒤에 두 남자는 누구야? 하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은 안 하시고요. 고개를 이렇게 쓱 들더니 씩 웃으시더래요.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섭고 섬뜩해서 바로 꿈에서 깼다고 해요. 이 얘기를 그 새벽에 들을 때도 소름이 좀 돋았는데 더 무서웠던 건 이 꿈을 요 근래에 되게 자주 꾸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꿈속에서 본인의 할머니가 또 나오면 절대 꿈속에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며칠 후에 글쓴이인 저는 외박을 나가게 됩니다. 외박을 갔다 오니까 이 친구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쳤구나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깁스를 풀고 며칠 후에 엄청난 몸살에 또 걸리게 됩니다. 며칠을 앓더라고요. 아무래도 군대는 쉽게 병원에 보내주지 않기에 계속 그렇게 부대에서 끙끙 앓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애가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병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바로 입원을 시켰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 상병이었던 친구가 희귀병에 걸린 것 같다고. 다친 다리로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 얘기로는 백혈병 환자들 중에서도 10,000분의 1로 걸릴 확률이 진짜 적은 그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입원 후에 별다른 치료도 못하고 응급실로 가고 그러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완전 살균된 완전 밀폐된 병실로 갔다가 그 친구 부모님 의견에 따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3일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몰랐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꿈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미 꿈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망했을 때 아무래도 할머니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0% 실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저승사자는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저승사자는 총 3명이 나왔습니다. 아닌데? 검은 옷차림의 남자 2명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제가 뭔가 사후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내가 신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할머니도 저승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죽은 고인이신 이 상병, 이분이 봤다던 할머니는요,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할머니로 변장한 저승사자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장을 했을까요? 그냥 와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저승에 더 잘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해요. 한마디로 잘 속이기 위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유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저승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저승사자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데리러 오는 저승의 심부름꾼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승의 공무원, 저승사자. 저승사자의 정확한 정의는요. 정의는 지옥의 사자라고 해요. 지옥의 사자. 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는 죽어갈 때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여기서 영안이라고 하면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죽어가시는 이 분들이 검은 물체가 보인다, 혹은 검은 형상이 왔다 갔다 한다, 혹은 저승사자가 보인다 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저승사자는요, 꼭 죽기 전에 보이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지상에 살아있을 때에도 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은 꿈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꿈에 나타나서 데려가겠다, 같이 가자, 가야 할 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꼭 이런 말이 없어도요,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뒤에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승사자들은요, 모든 사람의 집에 매일매일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집의 현관문 앞에 딱 서서 명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간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명부를 확인했을 때 데려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데리고 가는 거고요. 명부를 확인해 봤을 때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영안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뭔가를 느끼거나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다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가지고 왔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저도.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도 저승사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을 구두쇠로 살면서 많은 돈을 가족들조차 모르게 몰래 모은 남자가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저승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저승사자를 따라서 저승길로 가는 도중에요, 이 남자가 자기가 이때까지 쎄 빠지게 돈 모았는데 그 돈을 한 번도 못 쓰고 이렇게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제발 한 번만 돌려보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저승사자는요, 그럼 그한테, 그럼 나한테 촛불 3자루를 바칠 수 있겠소?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에 이 남성은요, 촛불 3자루 내가 꼭 바칠게요, 나 돌려보내주세요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장례식 관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요, 그는 그동안 모아뒀었던 돈을 여유롭게 쓰면서 편하게 살던 중에 저승사자와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촛불 3자루를 여기저기 켜놓고는요, 저승사자와의 약속을 지켰다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갑자기 그의 3 아들이 모두 비명행사하고 맙니다. 즉, 저승사자가 말했던 촛불 3자루, 그것은 바로 그의 3 아들의 생명을 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던 그날, 하늘은 밤이 되자 비를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 야외 녹화를 나갔던 방송사 직원 A군은요, 본인의 일행인 B군, C군 이렇게 총 3명과 함께 서둘러 장비를 챙겨서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B군이요, 손가락으로 한 곳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비 쏟아지는데? 그냥 비 맞고 가네? 야, 우리가 태워줄까? 야,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 사람 비 맞고 가. 3명의 일행은요, 걷고 있었던 사람 옆으로 차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었던 B군이 창문을 내리고 그 여성한테 말을 걸었다고 해요. 저기요, 비 많이 오는데 태워드릴까요?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말을 걸었던 이 B군은요, 갑자기 흠칫 놀라면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도로 창문을 찍 올려서 닫아버렸습니다. 딱 봐도 이 B군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뒷좌석에 앉아있었던 이 C군이 뭐야? 왜 그래? 안 탄대? 뭐 말을 하다 마라 이러면서 이 B군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B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C군이요, 뭐야, 말을 하다 마라 이러면서 자기가 뒤쪽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 여성한테 다시 한번 말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그런데 말을 건넨 C군 역시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을 하던 A군이 딱 봐도 둘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왜 그래? 뭐 말을 하다 마라. 저 사람 탄대 안 탄대. 뭐 그냥 가 어떡해. 이러면서 A군이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군과 C군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A군이 답답했던 거예요. 아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차에서 A군이 직접 내렸대요.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 갔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 딱 가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자리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얼어버렸대요. 그리고 바로 이 A군이 아무 말 없이 차로 도망치듯이 탔고 곧바로 차를 몰고 숙소로 도망치듯이 이제 운전을 해서 오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세 사람이 숙소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여 분 뒤 방에 주저앉은 세 사람은요.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있다가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맞지? 아까 본 사람 연예인 누구 아니야? 방송과 인터넷에는요.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연예인 모양의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요. MC몽 혹은 신정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연예인 귀신을 봤다라고 주장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이 연예인이 누구인지 찾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방송가에서는 익히 유명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 이외에도 그 여성 연예인의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던 그 연예인이 맞는 걸까요? 정말 귀신이었던 걸까? 가끔씩 저승사자나 혹은 귀신이 꿈속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승사자나 귀신이 꿈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귀신과 저승사자가 나오는 꿈은 깨고 나서도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 꿈이에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늘에서요. 저승사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꿈. 그런 꿈은요.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성공해서 이름을 알리거나 귀인의 도움으로 부귀를 누리게 되는 꿈이라고 해요. 하지만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방안을 두리번거린다던가 혹은 지옥에서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는 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흉몽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소송, 사고, 실패, 질병,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집 안에 검은 색깔 차가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꿈입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실 꿈이라고 해요. 집 안에 검은 차가 딱 들어와 있으면. 하지만요, 지옥에서 염라대왕에게 절하는 꿈은 굉장히 또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꿈속에서 누가 나왔는데 내가 염라대왕이래요. 그러면 바로 절해야 된대요. 이 꿈이 크게 출세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암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래요. 그리고 저승으로 가는 다리에서 저승사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꿈, 뒤따라 다니는 꿈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산다는 꿈이라고 합니다. 좀 찜찜한 꿈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저승사자를 쫓아다니는 꿈인 거야. 그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꿈인 거죠. 그리고 큰 의미로요. 어쨌든 저승사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집안 식구나 친지가 상을 당할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꿈이라는 건요. 딱 꾸고 깼을 때의 기분과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돼지 꿈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꿈이 좋은 게 아니라요. 돼지 꿈을 딱 꿨는데 돼지가 똥을 밟았어. 엄청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딱 깼는데 기분이 진짜 더러운 거야. 그러면 안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나 저승사자는 깨고 나서도 대부분이
기분이 찝찝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해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요, 꿈을 딱 꿨는데 내가 귀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나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 이런 꿈은요, 많은 노력과 애를 썼지만 그에 비해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아오는 꿈 있죠. 귀신이 쫓아오는 꿈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일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게 되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해요. 별로 좋지 않은 꿈인 거죠. 하지만 꿈속에 귀신이 딱 나왔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생판 모르는 귀신인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 귀신이 나를 앙 물었어. 갑자기 하나도 안 무서운 귀신이 내 팔이나 내 다리를 앙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해결이 어려웠던 일이 해결이 되게 되고 걱정, 고민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꿈이라고 해요. 그리고 깜짝아, 죄송합니다.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순서를 잊어먹고 있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귀신과 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귀신과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길몽이래요. 그런데 귀신과 싸워서 내가 졌어. 그러면 흉몽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꿈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명, 명이 길어지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게 되는 꿈인 거죠. 무승부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귀신에게 약을 받아 먹는 것도 좋은 꿈이라고 해요. 귀신이 왔는데 약을 하나 주네? 그걸 받아서 덥석 먹었어. 좋은 꿈인 거예요. 일이 되게 잘 풀리게 되고요. 재물이 들어올 길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돌아가신 고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 거야. 그 사람이랑, 꿈에 나온 그 사람이랑 안고 뽀뽀하고 막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그 리드를 누가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고인분이 산 사람에게 안고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는 좋은 꿈은 아니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고인분한테 안고 뽀뽀하고 어디 가자 하면서 리드하고 이 고인분은 그냥 따라오고 뭐 이런 식이면 그거는 나쁜 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요, 귀신이 나를 보고 이렇게 씩 웃는 거야. 아까 제가 상병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귀신이 이렇게 나를 보더니 이렇게 씩 웃어. 아무 말 없이. 그러면 좋은 꿈이 아니래요. 사고수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구설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상병도 할머니가 씩 웃었다 했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사고를 당했었죠. 꿈의 몽이라는 거는 맹신은 할 수 없고 간단히 참고사항이라는 거, 그것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깜놀 죄송합니다. 공포 이야기는 또 이래야 또 마시지 않겠어요.